안녕하세요. 택배왕입니다. 오늘은 CJ 대한통운 대비 쿠팡의 장단점,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제 영상에서 좀 댓글로 쿠팡 퀵플렉스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쿠팡에 대해서 뭐 잘 알거나 뭐 궁금하거나 하지가 않았었는데, 그래도 뭐 제가 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뭐 좀 뭐 조언을 해드리거나 추천을 해드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게 없어서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쿠팡 퀵플렉스를 겸업으로 하고 계시는 기사님도 계시고, 한 두 달쯤 됐어요. 이제 그 코로나 특수기 때 물량이 많았다가 조금 그 이후로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좀 수입이 아무래도 적어지다 보니까 이 두 달쯤 됐는데, 이제 그 쿠팡으로 때마침 자리가 나서 옮기신 기사님이 계셔서 그 기사님들한테 좀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여쭤봤어요. 여쭤보고 뭐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,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낀 장단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어쨌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뭐 직접적으로 제가 해보거나 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만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를 참고하시고, 그냥 뭐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쿠팡의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하차 작업. 저희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대리점마다 운영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뭐 대리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쿠팡과 동일하게 하차 작업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는 대리점이 있는 반면에, 그냥 기사 개인이 직접 기사님들 몇 분이서 뭉쳐서 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뭐 비용을 저 아르바이트 분에게 뭐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그 비용이 직접적으로 그 기사님한테 입금이 돼요. 이제 보통 뭐 물건 하나에 뭐 몇 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뭐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, 물론 뭐 그 대리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그게 저희도 신경 안 쓰고 편하고 좋긴 하겠지만, 뭐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 지역 특성상 좀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, 뭐 어쨌든 지금 뭐 별도로 기사님들마다 약간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데 비해 쿠팡은 그 신경 안 써도 되게끔 뭐 다 하차 작업이 완료가 돼서 롤테이너에 이제 기사님 몇 분 물건을 이렇게 적재를 해 놓으면 기사님이 나와서 이제 그 물건에서 이제 내 물건만 골라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. 뭐 고 하차 작업은 보통 1시간 이내로 뭐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, 저희는 이제 하차 작업이 물건이 계속해서 뭐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몇 시에서 몇 시다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, 대략적으로 이제 끝나는 시간은 뭐 보통 화요일은 뭐 1시에서 2시 사이, 뭐 그리고 평일은 뭐 12시에서 뭐 12시에서 1시 뭐 요 정도가 되는데, 뭐 더 빠를 때도 있어요. 더 느릴 때도 있고 물론.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쿠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뭐 이 작업이 뭐 빨리 끝나는 때도 있고 늦게 끝나는 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그 하차 작업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제 뭐 첫 번째로 그 점이 이제 장점으로 꼽았고,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내 작업은 뭐 이것도 쿠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대부분 실내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도
대한통운도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뭐 그런 서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제가 봐온 그 좀 서브들은 뭐 저희처럼 그냥 열악하더라고요. 그냥 이 허허 벌판에 레일만 있고 그 위에 이제 천막만 쳐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,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한여름에는 폭염에 노출이 되고 한겨울에는 뭐 한파에 노출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, 뭐 또 하차 작업을 저희는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차 작업을 하고 또 그 하차된 물건을 차에 상차 작업을 할 때 폭염이나 한파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그만큼 좀 힘든 점이 있는데, 이제 쿠팡은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뭐 한파나 이 폭염에 조금 덜 노출이 된다,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객과 통화. 저희는 배송을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 번호로 이제 배송 완료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뭐 물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시는 기사님도, 아니 그 고객님도 물론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는데, 꼭 필요한 연락이 아닌 것도 이제 오는 경우가 다소 있어요. 뭐 이제 오지도 않은 물건을 뭐 배송이 언제 오는지 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, 뭐 그런 부분이야 뭐 확인해서 저 뭐 알려드리면 되는데, 뭐 가끔은 배송 받았는데 뭐 사이즈가 잘못 왔다, 뭐 색깔이 잘못 왔다, 뭐 내용물이 잘못 왔다, 뭐 이런 연락까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세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구입하신 데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된다,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, 뭐 종종 그런 연락들이, 불필요한 연락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고, 고객센터 뭐 그 콜센터 분이 이제 그 기사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고객님과 통화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. 이제 뭐 그게 뭐 큰 장점은 아니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, 이제 그 강성 고객님을 만날 경우에는 좀 얘기가 틀려요. 보통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고객님이 가끔 있거든요.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,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그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가 우선 있고, 또 이제 선불, 착불. 저희는 이제 선불이랑 착불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고객님이 인터넷으로 그 택배 보내는 거를 접수하실 때나 뭐 반품 접수하실 때 선불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, 또 이제 배송하는 물건이 착불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고객님한테 이제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, 뭐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. 선불이나 착불이 일절 없어서 뭐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선불과 착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, 근데 저는 이제 그 선불로 접수된 건이나 이제 착불로 온 건은 뭐 따로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, 그 보통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구역에서는 제가 회수를 하고 아니면 배송을 하고 이 문자로 이제 계좌번호를 남겨드리고 금액을 남겨드리면 보통 다들 입금을 해주세요. 이제 보통 알고 계신 경우에 이제 물건이 선불로 접수되었거나 착불로 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경우엔 그런데, 모르시는 경우에는 뭐 연락이 따로 오기는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를 해드리고 처리를 하고 있고, 근데 이제 쿠팡은 뭐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, 뭐 그 점까지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단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또 단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
저는 이제 쿠팡이랑은 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말씀드려보자면 쿠팡에서는 이제 주간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주간은 배송을 2번 진행을 하는데, 뭐 1차 배송은 8시에 시작, 8시에 한 번 하고 2차 배송을 3시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도 물론 1차 배송, 2차 배송을 하는 날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뭐 강제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기사님이 화요일날 물건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날만 이렇게 2차 배송을 하시는 기사님이 있고, 또 뭐 그거는 뭐 대리점이나 서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같은데, 보통은 한 번에 배송을 많이 하세요. 한 번에 배송을 하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만, 이제 겨울에는 또 짐이 커져서 수요일까지도 2번 배송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, 보통은 이제 화요일 하루 선택적으로 배송을 2차 배송을 하는데, 그거는 뭐 단순히 짐이 많이 와서 못 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,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시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단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뭐 어쨌든 내가 일이, 저희는 빨리 끝나면 그 끝나는 시간 이후로는 오로지 4시간이 되는데,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3시 이후에 끝나야 이제 그 이후가 4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뭐 화요일이야 뭐 물량이 많아서 보통 화요일날 배송하면은 이제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, 뭐 어쨌든 이거는 저는 부부가 둘이서 하기 때문에 뭐 혼자 하시는 분은 더 어쨌든 시간은 조금 더 늦겠죠. 근데 저는 둘이서 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이면 배송이 끝나고, 뭐 하차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에서 2시 사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늦게 끝나봐야 5시에 이제 배송이 종료가 됩니다. 그런데 비해 이제 쿠팡은 3시에 또 뭐 짐 정리해서 나가는데 뭐 1시간 내지 걸린다고 하니까 뭐 30분 잡고 배송하는데 3시간 잡더라도 뭐 3시간 반 하면 6시 반 정도가 뭐 종료 시간이 되겠는데, 뭐 그렇게 따지면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제 화요일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끝나는 시간이 빨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하차 대수도 적고 그 하차 종료 시간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,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빨리 끝나면은 저는 그 2시 이전에 끝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, 쿠팡 같으면은 무조건 3시 이후에 배송을 하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좀 큰 단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점이 있고, 또 다른 단점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이제 휴일. 뭐 쿠팡 기사님들은 뭐 주말에 뭐 쉬시는 기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, 뭐 평일날 요일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뭐 기사님들마다 다 요일이 다르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, 저희는 어쨌든 뭐 지금 일요일 하루 쉬고 있고, 그리고 이 빨간 공휴일은 지금 현재는 다 쉬고 있지만 뭐 내년부터는 뭐 저희도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뭐 100%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, 이제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쿠팡은 빨간 날도 다 배송을 하고, 이 명절도 당일만 쉬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얘기를 들었는데, 저희는 어쨌든 빨간 날은 무조건 다 쉬었었기 때문에 전 명절 때 뭐 요럴 때 연휴가 끼게 되면 뭐 징검다리 연휴 요럴 때는 또 중간에 뭐 용차를 써서 뭐 좀 길게 뭐 쉬는 기간을 잡아서 좀 멀리 여행을 다녀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, 쿠팡을 제가 하게 된다 하면 그게 이제 좀 뭐
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근데 뭐 다른 뭐 근무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들었을 때는 좀 그게 저한테는 좀 단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있고, 또 이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그 오래 쉬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오래 쉰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다치거나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이래서 장기간 뭐 한 달 내지 뭐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면 기사님이 교체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막 뭐 손이 부러졌는데도 뭐 택배 배송하시고, 근데 그건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그건 내가 돈을 못 벌고 돈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, 내가 쉬고자 하면은 쉴 수는 있어요. 그 용차 기사님을 구해서. 그렇다고 내가 뭐 한 달을 쉬건 두 달을 쉬건 뭐 내 자리가 뭐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용차비가 나가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다쳐도 뭐 웬만하면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경우긴 한데, 어쨌든 저희도 장기간 쉬게 되면 금액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용차 기사님하고 조금 협의를 하긴 해요. 이제 장기간으로 쉬게 되면은 좀 단가를 조금 싸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, 쿠팡 같은 경우에도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는 자리를 오래 비우면은 기사님을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주변에서는,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이제 또 단점으로 느껴졌고, 뭐 어쨌든 다치지 않고 뭐 그렇게 오래 쉬는 일이 없으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,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요것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것까지 단점으로 꼽았고요. 우선 제가 대표적으로 좀 느껴진 장단점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뭐 그 외에도 세세한 부분이 더 있기는 한데 우선 대표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느낀 점은 요 정도인 것 같고, 어쨌든 제가 CJ 대한통운에 좀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CJ 대한통운 쪽으로 좀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긴 해도 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기 때문에 어,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뭐 제가 여쭤봤어요. 쿠팡 그쪽 기사님들은 좀 이직률이 높은지 좀 여쭤봤는데 그쪽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낮다고 해요. 한번 들어오시면 오래 하시고 뭐 금방금방 뭐 자리가 막 나거나 하진 않는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,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제 생각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뭐 CJ가 좋다, 쿠팡이 좋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스타일에 뭐 쿠팡이 맞는지 CJ가 맞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이제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뭐 이런 생활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쉬는 것과 그리고 휴일을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쉬는 날이 가끔 있는 게 저는 좋은데,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뭐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쿠팡이 맞을 수도 있고, 뭐 그건 각자 뭐 내가 살아가는 그 스타일하고 어떤 게 더 맞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 가능하면 그 쿠팡으로 이직하신 기사님을
한번 직접 본인이 이제 느끼는 점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보려고 조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. 계획은 하고 있고, 뭐 본인이 이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뭐 차이점이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